옥천 FM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연합제작단 일부 진행을 맡은 류은영입니다. 옥천 FM과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팔레트 연합제작단 옥천의 이야기부터 충북의 이야기까지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주 전 옥천 FM과 함께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방송에서 인사 못 드린 분들도 계실 테니 일단 한 분씩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지원 선생님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옥천 FM 개국을 축하드리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청주에 살고 있는 한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박재용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제작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유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분이서 같이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오늘 일부 옥천 이슈에서는 오늘 귀농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제가 놀러가고 싶을 때마다 듣는 노래인데 디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옥천의 귀농귀촌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늘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네 옆 얼굴 나도 모르게 웃곤 해 너의 얘기를 들으면 말야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져 언제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멋진 날이야 멋진 일이야 너와 함께 있는 오늘이 부르게 반짝여 손잡아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입 맞춰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청춘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만나러 가는 길은 맑은 멋진 오늘이 기다려. 옥천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5월 5일에 나온 기사로 지난 2월 인구가 5만 명 아래였던 옥천이 드디어 5만 명 가까이 인구수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를 간단하게 읽어보면 인구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외지인 유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면서 옥천구는 기농 기촌인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생아 감소, 사망자 증가에 따른 인구자연 감소를 막을 묘책은 없지만 외지인 유입이 증가하게 된다면 옥천의 인구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기농기촌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기농기촌 하면 이제 예전에 청년들이 왜 도시로 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농촌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농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요즘 정부 정책도 많이 변화되고 해서 이렇게 시골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각 지역마다 기농기촌하는 청년들이 많이 는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옥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유입을 5만 명까지 한다는 소식에 정말 반갑습니다. 네. 5만 명이면은 인구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적다고 봐는 거예요? 보면 보편적으로 지역별로는 좀 많다고 봐야 되죠. 다른 데는 좀 이렇게 줄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옥천읍보다 면 지역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옥천은 저기 면인가요? 군이죠. 옥천 군. 네, 맞다. 군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천, 충북에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이 있는데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2만 8천 명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28,000. 옥천 같은 경우 5만이면은 굉장히 많고요. 보은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옥천 군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옥천 제천은 군이지만 각 지역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상으로 봤을 때 읍보다는 면 지역에 지금 상당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지금 현상이죠. 제천은 2만 6천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13만 2천. 13만. 제천시에 제천은 제천은 13만. 제천시고요. 네, 여기 군 단위에서는 옥천이 제일 지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음성 지역에는 지금 10만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음성 지역은 그 공단 단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는 농촌이라기보다는 좀 도시화돼가는 그런 데라 인구가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구 유입을 위해서 옥천에서는 어떤 산업단지 같은 게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일반 그 농업을 진흥시켜서 이 인구 유입을 원하시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런 게 있나요? 옥천에? 제가 옥천구청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지난 3월에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영농 기반을 마련을 위하여 귀농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조기 정책을 위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렇게 도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한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니 컴퓨터인 줄. 아니 저는 그 기농기촌 사실 말이 기농기촌이지 요즘 사람들은 기농기촌이라는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귀촌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기농기촌은 사실 예스럽잖아요. 말 자체가.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가서 시골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자리하기를 그 스마트팜이라든가 무슨 또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사실 귀농 귀촌이라는 말로는 사실 그 부가가치를 엄청 크게 창출한다는 그런 느낌은 사실 와닿지 않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할 때는 사실 그런 걸 목표로 해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대학원을 갔을 때 제가 논문을 그 쓴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팜이 그 현실적으로 그 실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실. 실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자체의 그 내막을 살펴보자면 귀농귀촌을 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라 그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그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이 그 사람들이 그 원하는 형태로 자리매김만 할 수 있도록 그 입지만 마련해 준다면 옥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를 유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입지 요건을 찾아줘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2년 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귀농귀촌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옥천에 대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옥천에서 귀농귀촌을 할 때 혹시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좀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아서 이 주제를 잡기도 했긴 했는데 저는 좀 수입이 안정적이게 되고 제가 목표한 금액을 이루었을 때 저는 귀농귀촌을 할 생각으로 이 주제를 잡기도 했거든요. 사실 옥천이 대전, 세종, 청주까지 좀 큰 도시들이나 접근성이 좋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님만 보더라도 저희 할머니가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데 안 아픈 데가 없으세요. 농사를 오래 지시다 보니까 힘이 많이 필요하시고 한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도 가까워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도시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그런 시골이나 살짝 도시와 좀 멀리 떨어진 데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뭐 이런 지원이 많아서 옥천이나 이런 쪽에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박지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만약 귀농이나 귀촌을 하게 된다면은 보건소 가까운데 이런데 위치한 데서 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 편의가 좋은데 지금 보면은 군단이나 이 시골에는 교통 편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가용으로 움직인다든가 아니 그렇게 움직이는데 좀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그런 교통 편의가 좋은 데서 그 다음에 보건소라든지 병의원이 있는 근처에 이렇게 귀촌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이 먹으면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그맣게 한 300평 미만 정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반 귀농, 반 귀촌이라고 하나요? 제가 이제 바쁜데도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주말마다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남편이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뭔가 우리 생각을 많이 전환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요즘에는 각 시골에 가보면 편의시설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약국도 생기고 또 요즘에는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부부 그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도 들어온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도 점차 많이 발전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농사기술법 그런 것만 제대로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요즘에 그 전에 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꽃추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되게 왜 청주 같은 데는 4월 10일 조금 지나면 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도 지역이 낮은 지역은 4, 5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은 그거를 4월 중순에 4월달 조금 넘어서 심었는데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게 뭐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5월 중순에 심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장님의 어떤 그 기술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제공받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 교류하면서 이렇게 기촌생활, 기농생활을 하면 크게 문제 없다고 저는 경험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옥천에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그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옥천이라는 도시를 잘 몰라요. 옥천이라는 도시를 제가 예전에 제가 이런 저한테도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옥천을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는 옥산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비슷하다. 예, 근데 옥산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옥천이라는 옥천이라는 곳은 청주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이라는 도시를 제가 잘 몰라서 그 옥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나쁜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게 궁금하네요. 옥천 하면은 묘목 묘목 맞다. 네, 그렇죠. 생산지로 이원이죠. 생각났어요. 이원에 있습니다. 이원에 묘목 하는 데가 있어요. 묘목사를 갔었어요. 네네네. 거기서 그거 생각났어요. 저 거기가 못 가봤는지 알았는데 가봤네요. 가보셨네. 아니 거기 갔더니 그 봄에 농협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그거를 외부인들에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해서 그거를 갖고서 영농인들한테 가서 구매를 하면 그 자리에서 또 10%를 할인해주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영농인들이 좀 비협조적인 것 같아. 본인들도 한철 장사니까 그 나무 장사라는 게 봄에 한창 흥하고 여름 가을 가면 그때는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옥천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군 자체도 이거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거지 영농인들을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영농인들이 이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본인들의 이익을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모른 채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때 좀 안타까웠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듯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맞아요. 지금 옷순 축제 그게 지금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옷순 축제 이렇게 하니까 옷순. 네, 옷순. 옷순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재배하는 거 귀농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특용작물이나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충분히 좀 익혀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옷순 잘 드세요? 네, 옷 잘 먹습니다. 최정 선생님 옷순 좋아하세요? 저는 싫어합니다. 드실 수 있으세요? 옷? 못 먹어요. 원래 드시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두드러기 나고 부드럽게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아예. 저는 약을 먹고도 먹습니다.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몸에 좋다 그래서. 옷순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왠지 옷순 얘기만 하면 약간 거부감 생기거든요. 조금.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약간 피부 알레르기 약간 옷에 예민한 사람들은 옷을 먹지도 않았는데 옷 나무 옆에만 지나가도 옷이 난대요. 그렇죠. 옷이란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도 듣기만 해도 그렇다고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한다고. 이건 이게 심리적인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기농기촌 이제 옥천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내년에 기농기촌을 하게 된다면 내가 기농기촌을 할 때 이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진짜 귀촌을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귀촌이라는 말보다도 저는 도시와
촌의 중간쯤 어느 점에서 그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병원 같은 거 혹은 아직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한사항이 없었으면 하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그런 장소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딴 곳에 가서 밥 붙이라 하면 저는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외딴터에 살았었어요. 외딴터에서 과수원을 했거든요. 어디 외딴 어디? 예, 저기 음성 대소라고요. 아, 대소. 예, 예전에는 진짜 비포장길 네, 이런데 맞아요, 산속에 맞아요. 저 전기도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호롱불 켜고 막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거 나무 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추억으로 하면서 저도 이제 과수원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했는데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나이 들면서 시골 가서 살고 싶다. 좀 조그만 땅을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 이런 거 마련해서 그런 꿈은 쭉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그러세요. 그런가요? 전 이제 제가 생각할 땐 남자분들은 그 로망이 퇴직하신 분들 되게 자연으로 하시는 걸 되게 선호하시는 거 되게 맞는 것 같죠? 여자들은요? 로망이. 여자들은 도시로 저랑 가는 거. 이제 남편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네. 거의 주도적인 남편이 시작을 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끼리 뭔가 상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선생님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네. 아니 저는 남자는 시골을 가라. 나는 제가 간다.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골에 가면 이제 공기도 맑고 그리고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씨앗을 뿌리면 생산적인 게 뭐가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사전에 상의를 안 했던 거.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래요. 저쪽에 사모님은 이번 주 계속 안 오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해요. 오셔가지고 기농하시는 기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역시 약간의 기교차가 있구나,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러면은 혼자는 안 들어가시겠네, 기준을. 절대. 공유를 안 하니까. 공유를 해갖고 내 의견도 이렇게 받아들여줘야지 이거 갈 그렇죠. 건데. 같이 들어가야죠. 근데 보통 보면은 여자분들은 잘 안 들어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고. 네, 많이 서울에 올라가면 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은 안 내려오는데 남자들은 내려와요. 맞습니다. 재밌네요. 여기서 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 저도 주변에 보면은 귀농하신 분들하고 귀촌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신 농사 짓거나 아니면 축사 같은 거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는데 이거 보통 마음가짐 아니면 안 된다. 사전에 충분히 좀 경험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TV 매체나 이렇게 보면은 그 농지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뭐 그런 문제도 생기니까 꼭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고, 제가 그렇게 그 매체를 보니까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런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싸게 그 농지를 임대해주는 그런 시나 군이나 이런 데서 임대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하면은 저렴하게 사기도 안 당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귀농귀촌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 농사를 지러 다닐 때 그 사실 농사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즐겁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면을 따져보자면 요즘에 기름값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죠. 1리터 하면 2,000원인데 가서 그 노동하고서 오는데 2,000원도 안 나오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 농사라는 거는 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가을 돼갖고 수확이 되고 어느 시점이 돼야지만 수확이 되는 건데, 그런 걸 봤을 때 단지 그
그 그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 행위 자체를 생산성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죠?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산성으로 보다 보면 이게 완전히 노동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돈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이게 뭘 뭔가 벌자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인풋하면 아웃풋 해야 된다. 뭐 이 생산적 논리에서 따지다 보면 이게 완전히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과 함께한다.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째째째 새소리 나죠. 저녁 때 개구리 울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거에서는 세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 지금 밥도 하고 저희가 집을 봤을 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취업도 안 된 사람들한테 그거에서 짹짹짹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게 또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취업 어렵고 그러면은 지금 네. 보면은 시골에는 노령화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젊은 분들이 좀 마음을 크게 먹고서 내려가서 귀촌해서 자리 잡는다면은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농사를 짓거나 하면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뭐 이런 제도들 각종 제도들도 그렇죠. 있는데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기름값이나 뭐 이런 거 계속 비싸고 인건비가 지금 너무 올라서 지을 어려운데 어쨌든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어려운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특용작물이나 이렇게 성공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이렇게 잘 감안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우리 최유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조그맣게 이렇게 여가 활동하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농촌 인구도 늘려주고 이렇게 또 옥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청댐 그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저는 이해가 안 네. 되는 게, 전 제가 아는 대청댐은 청주와 대전 사이에 있는 그 대청댐이거든요. 예. 근데 옥천이 대청댐에 그 인접해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쪽인가요? 대청댐의 위쪽? 대청댐이 크니까요. 그 지도를 제가 보면서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옥천 땅도 이렇게 들어가 네. 있어서 그래요? 옥천 주민들도 이렇게 저기 돼 있고요. 그렇구나. 거기가 또 좀 뭐 네. 어죽이라든지 뭐 생선국수 이런 것도 유명하고 하니까 그쪽에 살면서 그런 쪽 즐기면서 맛도 보면서 좀 노후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네. 지금 제 친구도 옥천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옥천에 대해서 아는 게 물쫄면밖에 없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물쫄면이요. 쫄면. 물쫄면. 그러니까 국수인데 거기 국수 대신 쫄면 들어간 건데 거기가 유명해서 그거밖에 몰라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먹을 거 많다고 먹으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옥천. 네. 물쫄면 갑자기 가고 싶네. 말고도 맛있는 거 쫄면 많다고. 네. 지금 옥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찾아보니까 주택 구입할 때 보조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갖고 있기는 하나 너무 노후화돼서 사용하지 않는 폐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지 뭐 저처럼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현장 실습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에 만약 귀농귀촌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옥천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유가 뭐예요? 옥천이 귀농귀촌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주목받는 이유는 저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대전, 세종, 청주 이 큰 도시가 가장 접근성이 좋다는 거 접근성이 이것도 좋아서? 좀 큰 메리트이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귀농귀촌 하려면 뭐 밑에 시골에 가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네. 좀 인프라 좋은 데가 가는 게 더 좋잖아요. 옥천에 그때 시내 쪽을 갔을 때도 예쁜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옥천 시내 쪽에. 네. 그런 거 보면서 아마 그런 게 좀 큰 요소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한번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전, 세종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제 귀농귀촌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효과적으로 여기 옥천군을 계기로 해서 타시도에 홍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7개 시도가 귀농귀촌 한다면 우리의 행복한
또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보면. 네. 그래서 뭔가 창업을 한다든지 창업 뭐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가 저 갑자기 있겠네요. 생각난 게 있어요. 네. 귀촌하면은 저는 영농 형태로 저는 저기 와사비 하고 싶더라고. 와사비. 와사비요? 와사비요? 와사비. 근데 그 와사비가 쉽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사비 옛날에 하고 싶었어요. 와사비 저기 고추냉이 죄송합니다. 고추냉이. 네. 저희 어느덧 시간 관계상 저희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옥천 인구수가 귀농귀촌 덕분에 늘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옥천의 멋있는 자연과 정책 사업 등이 합쳐져서 귀농귀촌에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욱 해보고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귀농귀촌 혹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옥천은 귀농귀촌에 대한 장점들보다도 뭐 다른 자연이라든지 뭐 음식 같은 것도 더 많은 장점이 있다는 점도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옥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주제로 다다음 주에 찾아뵙고요. 저희 1부 마무리에는 지금 박재용 선생님 추천곡 하나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저는 그 귀농귀촌 하니까요. 그 이동원 박인수 선생님의 향수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향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지대는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에 늘 이칠리야 지화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초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토닥거리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눈이시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밖으로 쌍화산을 찾으러 그 서비스레 함초롱 휘적시던 것 그곳이 차마 꿈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선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꿈엔들 꿈엔두 이 진리야 네, 이번 주제는 그 옥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옥천을 여행의 형태로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혹은 충북을 여행의 형태로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행 요즘에 많이 다니셨나요? 봄이 지나가고 꽃놀이도 하는 시기가 지났는데 어떤 여행을 다니시고 어느 곳에 다녀오셨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재원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충북에서 많이 간 데는 단양 쪽을 좀 많이 갔대요. 단양 쪽에 거기 가면은 그 행글라이더 타는 네. 산이 있죠. 거기 올라가면 그 카페가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그 산도 이렇게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 맞죠? 맞나요? 행글라이더? 아니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맞죠? 맞죠? 네. 예. 아, 단양에 패러글라이딩 타는 데가 있어요? 저 몰랐네. 네, 거기 그 더 산이라고 그 단양에서 다리 건너서 산 꼭대기가 그 보여요. 그래서 거 가시면은 그 패러글라이딩 타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꼭 올라가셔서 네. 패러글라이딩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은 또 고수동굴. 예전에 뭐 수학여행이나 여행으로 많이 갔던 데죠. 얼마 전에 또 다녀왔었는데 네. 새로 잘 단장을 해서 그 내부를 잘 꾸며놨어요. 그래 안전하게 해서 너무 그 몇천 년의 그런 지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밌나 모르겠지만 아이들하고 이렇게 데리고 갔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고수동굴을 보자면 몇천 년의 역사를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고수동굴 말고 다른 동굴도 단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또 하나 있지 않나요? 단양이요? 예. 전 단양에 유람선이랑 패러글라이딩밖에 몰라가지고. 유람선? 네. 유람선? 네. 유람선이 있어요? 단양에? 단양에 도담산봉이라고 그래서 네. 도담산 그죠? 네. 네. 저는 저기 단양 갔을 때 도담산보는 늘 물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물을 때만 간다고. 그렇죠. 아니 저의 성수기는 늘 그렇게 가문 시기였나 봐요. 굉장히 가뭄이 심했었어요. 그 충주가 네. 거의 그 수심이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배가 못 들 정도로 가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담상봉 제 추억의 동네네요. 추억의 동네예요. 무슨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도담상봉 거기 가면은 저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여행 같은 걸 잘 안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여행을 한번 가자고 가족 여행을 갔는데 네. 그 당시에 거의 차가 없어갖고 버스를 타고서 아, 단양을 갔죠. 음. 단양 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없으니까 뭐 사이남도 보고 뭐 도남상보도 보고 말씀하신 패러글라이딩도 가면 좋겠지만 버스 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고수동굴을 갔다 왔던 기억이 나요. 아. 그때 중학교 때였나? 예전에는 그랬죠. 뭐 택시 네. 택시를 대절해서 한다든가 돈이 많이 들지만은 택시 여행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예전에 저희도 초등학교 때 고수동굴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안 좋아요. 고수동굴이. 왜냐? 네. 초등학교 때 친구랑 갔는데 동굴하면 어때요? 이렇게 쉽게 깜깜하죠. 빠져나올 수 없죠. 네. 깜깜하죠. 네. 그런 안 좋은 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 저는 터널이 좋지. 터널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동굴 가자, 고수동굴 가자, 놀러 가자 하면은 저는 거기 가지 말고 우리 바닷가 갈래?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유도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안 좋은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아이고 그렇군요. 거기 뭐 단양에는 또 그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마늘. 그렇죠. 마늘도. 마늘 네. 이런 것 마늘 정식 이렇게 네. 드셔보셨어요? 마늘 정식 들으니까 또 추억이 돋네. 마늘 정식 무슨 마늘 햄 막 이런 것도 많이 팔고 거기 마늘 순대. 마늘. 네, 마늘 순대 시장에 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단양은 왜 이렇게 추워요? 거기는 북쪽인가요? 그렇죠. 여기 북쪽이죠. 단양 제천 쪽은 아무래도 상당히 추워요? 춥죠 온도가. 제가 기억하는 단양은 추워요. 추워. 그래갖고 거기 그 단양 시내 시장이 이렇게 있고 거기 그 시장에서 저는 그 마늘 순대를 먹었던 것 같은데 자꾸 시장으로 들어가고 그 도시로 자꾸 들어가서 바람을 피우려고 그러고 너무 추워서 그 기억이 나요. 예. 겨울에 가셨었나 보네. 네, 저의 그 원래 그러면 어디 고향이 어디대요? 저는 청주입니다. 네, 청주인데 청주도 추운 데인데. 청주 추운데 청주가 춥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단양 보면은 네. 그 시장에 보면은 그 오일장식으로 장이 쭉 쓰고 있죠. 여기 보면은 오일장? 전병, 아. 전병을 이렇게 놓고서 전병. 막걸리 한 잔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나. 좋은 추억이 있네요. 네. 단양에 좋은 게 많구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민물고기 전시장이 우리나라에 그 단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가게 돼가지고 봤는데 민물고기 우리나라 민물고기 민물고기를 쭉 수족관에 해서 전시를 해놔서 아이들한테 좀 사라진 물고기들도 많이 있고 하고 한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단양 아쿠아리움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단양 아쿠아리움 그 터미널 옆에 있는 아쿠아리움. 네, 거기 보면 민물고기를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든 하천이 막 오염이 돼서 네. 그래서 뭐 피라미라든지 불거지 뭐 이런 것들 꺽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꾸라지 네. 뭐 이런 것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민물고기들을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민물고기를 이렇게 봐도 좋겠어요. 민물고기 저기 민물고기는 좀 진짜 생소하죠. 붕어가 민물고기 아니에요? 그렇죠. 민물고기는 바닷고기 빼고 민물고기죠. 나머지는 민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양에는 그 저기 또 그 스카이워크 식으로 네.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그 밑에는 그 짚라인 같은 게 있고 그 쭉 꼭대기 올라가면은 투명으로 이렇게 발판에서 산의 전국을 전체 단양 시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와, 단양 좋아요? 제가 단양 잘 모르는데 단양 너무 멀어서 여기서 뭐 2시간 반 뭐 그 정도면 갈 것 같아요. 지금 길이 충주 쪽으로 해서 여기 청주에서 네. 길이 좀 그 새로 이렇게 잘 나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제가 이제 여기 월악산을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충주 월악산도 가고 그랬는데 월악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멀었던 것 같아요. 멀고 좀 길이 그 저기 험해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제- 단양은 어쨌든 충북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 곳이니까 아. 멀긴 멀죠. 예. 제일 북쪽이구나 단양이. 제일 북쪽에 있죠. 단양에는 저는 단양 특집은 아닌데 그죠? 아, 저기 제가 단양 얘기해서 단양을 가는데 우리 최우정 선생님은 어디? 가고 저는 싶은데. 당장 엊그저께 네. 영동 지역 강의가 있었어요. 거기 영동. 갔다 오면서 이제 경유지를 어디로 삼았냐면 옥천에 유채꽃 축제하는데 갔습니다. 15일까지라고 해서 갔는데 한산하더라고요. 이제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한 바퀴 싹 돌고 그랬는데 유채꽃이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금강면 신수공원이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근데 이제 남부 3군 하면은 이제 옥천, 영동, 보은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제 대전 인근 지역도 되지만, 근데 저는 옥천 구경이라는 게 있는 게 새롭게 발견했거든요. 구경이라는 지역이 각 1경, 2경 해서 9경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둔지봉 한반도 지형이 있고 예 37번 국토변 벚꽃길이 있습니다. 자, 3경은 뭐라고 할까요? 부소 다막 그리고 4경은 용암사. 용암사 일출이 있고요. 5경은 장년산 자연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6경은 장계 관광지, 7경은 금강유원지, 8경은 향소숲길, 9경은 옥천구. 옥천이 이렇게 갈 곳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유채꽃 구경하면서도 그것도 발견을 했고, 사실 제가 이렇게 남부 쪽의 지역에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자주 가기도 했는데 여기는 자주 이렇게 놀러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단양은 다음에 북쪽이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옥천은 남쪽이네요. 예, 맨 남쪽 그죠, 아래죠. 남쪽이죠. 충북의 네. 제일 남쪽으로 남쪽. 보면 되죠. 아 옥천이 보은, 옥천 이렇게 해서 옥천이 제일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보은, 옥천, 예, 영동, 그 남부 네, 3군이라고 하거든요. 남부 3? 3군. 3군. 아 남부 3군이에요. 네, 남부 3군이라고 영동이 하거든요. 같이 옆에 붙어 있죠. 옥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옥천이 거의 중심지가 되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몰랐네.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영동이나 보은 사시는 분들이 또 싫어하실 수 있죠. 여기 구경이 있다는 거 아시고서 이렇게 예. 봄나들이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을에는 일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관광지가 있으니까 볼거리, 먹을거리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옥천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네요, 그렇죠?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니까 되게 그 지식이 생기네요, 갑자기. 남부 3군이라는 북쪽에 이런 지형적인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 같이 어린애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린 사람들은. 그래갖고 저희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뭐 이런 게 길을 어떻게 알지?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다 알게 돼. 그런 얘기만 듣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원거리에 이제 100km 이상 되는 데는 강의 여행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그렇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네이버 탐색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가볼 만한 곳, 명소 이렇게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아오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네. 진짜 좋으시겠다. 그리고 속리산 유명하잖아요. 보은에 속리산 여행지로 얼마 전에도 갔던 길 거기 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꼬불꼬불 올라가는 속리산에? 네, 속리산 거기 올라가는데 무슨 무슨 길이라고 있어요? 네, 길이 있는데 거기 사진 명소 해가지고 TV에도 몇 번 그래요? 소개가 됐던 데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세족길? 세족길입니다. 세족길이에요 거기가? 네, 세족길. 세족길. 모르겠어요. 세족길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산 올라가는 법주사 세족길이에요. 아니요 데이트 코스. 거기 말고 거기 7호거든요. 세족길이고 네. 거기 속리산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말티제인가 이름이 말티제가 아니고 속리산은 문장대죠. 아니 산 언덕 올라가는 구기진대 말씀하시는 거기에 건가요? 말티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제가 못 찾아요 선생님. 지금 얘기가 산으로 가요. 말티제 속리산 네.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말티제 얘기가. 자연휴양림 얘기하시는 거 말티제 전망대. 네, 말티제 네, 좀 말티제 맞죠? 전망대. 말티제. 네네, 말티제예요? 맞아요. 말티제입니다. 그 말티제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얘기는 맞아요. 많이 들었는데 말티제가 속리산에 있는 건 또 몰랐네. 네, 속리산에 네. 있고요. 아 지식이 늘어나네요.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거기 보이셔가지고 네, 거기가 그 저기 음. 뭐야 그 좋네요. KBS에서 그 사진 찍으러 다니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PD가 네. 거기에서 그 꼭대기에서 사진 찍음도 해서 나왔고 거기 한번 꼭 가시면은 거기 말티제. 너무 좋습니다. 말티제 그 전망대를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말티제 올라오는 그 산길을 거기에서 기념사진 찍어도 되고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말티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올라가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한 10분, 15분 차량으로 그래요? 가면은 안에는 차로 안 차로 걸리고, 예. 걸어가는 게 아니고. 네, 속리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거거든요. 말티제를 넘어가야 이제 속리산 법주사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좀 거쳐가서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왠지 제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은 그 버스를 타고서 꼬불꼬불 넘어가고 속리산을 가는데 그 꼬불꼬불 그 길이 네, 말씀하시는 그 길이, 말티제인 것 말티제입니다. 같은데. 네, 유명한 맞습니다. 말티제입니다. 예, 거기를 넘어갈 때 그 말티제 거기 가고 휴양림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 밑에 이제 가족들 동반해서 가면은 네. 거기에 이제 탈거리, 뭐 놀거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휴양림 거기 그 인근의 놀이터, 놀이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경치도 좋고 거기 뭐 산세도 좋으니까. 전 속리산이 좋은데 속리산 진짜 유명한 산이잖아요. 네. 유명한 산이고 사람들도 많이 가는데 저는 그게 와닿지 않더라고. 너무 익숙해. 진부해. 너무 흔한 거. 제 예전에 부산에 사는 친구한테 나는 그 태종대가 너무 좋다. 태종대 너 가봤냐? 태종대 가면 뭐 있고 뭐 있지 그러니까 난 태종대 안 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가? 안 갔어? 안 가봤어? 뭐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고 안 가봤대요. 왜 안 가냐? 그거 엄청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서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 집 가까이 예, 있는 그 태종대가 진짜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광활하고 그 바다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는 광활하잖아요. 되게 많이 선호해서 가잖아요, 그죠? 그 부산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익숙한 거야. 저도 그런 예. 저도 제주도에 얼마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너무 싫대요. 왜냐하면 이 바다 해안가는 제 대부분이 그 주거지가 해안가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금기 그 바람이 계속 불어와가지고 그쵸, 맞아요. 뭐 모든 부식도 많이 잘 되고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생업을 쭉 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 후배가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인데 한라산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렇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 한 3번 정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육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좋아하고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를. 맞아요. 속리산도 속속들이 이렇게 찾아보면은 좋은 곳들이 많은데 네. 사실 그 만수계곡이라고 있어요. 속리산에 또 이렇게 만수계곡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아까 저기 우리 선생님 얘기했듯이 가물어 가지고 물이 굉장히 없었던 계곡에 이제 물이 말랐던 그런 적이 있어서 그리고 예전에는 그 계곡에서 좀 환경에 대한 거 생각하지 않고 막 놀았던 기억이 나요. 뭐 밥도 해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환경 보호 이런 걸로 해서 취사가 다 금지돼 있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놔서 조용히 가서 이렇게 발 담그고 이렇게 있으면은 추천드립니다. 그 만수계곡. 만수계곡. 예. 저기 오송의 만수리랑은 상관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류민 선생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충북에서 제가 우물안 개구리인지 청주밖에 가본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충북에선 다 먹을 것만 먹으러 다녔지. 맛있는 집 뭐 어디 있어요? 청주예요? 청주든 어디든. 저는 좀 특산물 축제 이런 거 좀 잘 가는데 영동은 포도 사러 갔었고요. 영동 포도 축제. 대학생 때 기차 타고 가서 포도 사러 갔었는데 재밌네. 싸고 맛있고 네. 하고 옥천도 사실 포도랑 복숭아 축제 하거든요. 옥천. 네, 옥천도 그때 온오프라인이랑 포도는 못 코로나라서 들어봤네.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온라인에서 사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옥천은 과일이 뭐가 유명해요, 그래?
포도랑 복숭아. 진짜요? 저 나무만 옥천 나무 축제는 들어봤는데 그런 축제는 처음 들어봐요. 유채꽃 축제도 말씀하셨지? 또 포도랑 복숭아 축제는 또 못 들어봤네. 복숭아가 거기가 잘 되는군요. 거기는 선생님도 모르세요? 복숭아도 잘 포도가 되는. 상당히 맛있어요. 음. 포도 진짜 맛있어요. 포도는 영동하고 아주 유명하죠. 옥천에? 옥천도, 옥천에? 예, 옥천도 포도는. 옥천 포도 또 몰랐네. 제 옥천에 대해서 이렇게 모릅니다. 저 알려주세요. 저희 선생님 청주에 어디 가볼 만한 데가 있어요? 가볼 만한데요. 저는 사실 소풍으로도 맨날 가는 데가 산단산성이어가지고 산성. 저는 날씨만 좋고 그러면 사실 돗자리만 가지고 가서 맥주 먹거든요. 누구랑 먹어요? 친구랑. 아 그렇구나. 친구랑 먹는구나. 비밀. 선생님도 산성을 사랑하는군요. 난또 산성이 어디 그 저기 예. 잔디밭 거기에서 먹는 거예요? 잔디밭이요. 아니 그 소풍이라는 말 좀 재밌다. 소풍이 무슨 뜻이에요? 한글이에요? 소풍이요? 네. 나들이? 나들이가 한글인가? 소풍은 한문인가? 산성을 많이 가시는구나. 저도 산성 쪽을 주로 많이 가요. 드라이브 코스로 채보고 산성에. 거기 가면 왜 다양한 먹거리 많잖아요. 네. 그거 선택해서 드시면 되고 그 산책길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호수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호수? 편안해지고. 그 한옥마을의 호수. 그렇죠. 음. 그래서 다녀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게 상당산성. 딱 그렇잖아요. 누가 손님 오면 그죠? 가볼 만한 데가 맞아요. 청주 살면서 상단산성 안 가본 사람 없을걸요? 웬만하면 다 가죠. 저 청주에 누가 놀러 온다고 갈 곳 어디냐고 물어보면 상단산성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곳이죠 진짜. 거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가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고 산성이라고 감추고 보자, 싶은데. 아니, 저도 추천드리면은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데가 청주시 청소년 수련원에 근무하거든요. 위치가 거기가 저기 문이면 문이 그럼 청남대가 바로 옆에 있고요. 청남대. 네, 대청댐이 거기 근무지가 바로 너무 좋으시고.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까 귀농 귀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거기- 출근하면서 귀촌이죠. 그 말씀하시는 데가 네. 이렇게 주차장이 크게 있고 한쪽에는 무슨 한옥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은 예, 그게 문이 문화재 단지라고요. 문화재 단지 그 옆에 있으니까. 예, 그 옆에 산에 뭐 양성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근무지에 수련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성산 알아요 거기. 네. 저 올라갔다 온 것 같아. 근데 산성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거든요. 한 번 정도 저도 가는데 그 양성산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 양성산에 맞아요. 사람도 올라가면은 엄청 와요. 그 대청댐 그 호수가 쫙 보여요. 그럼 너무 그 경치가 아름답고 그 주변에 산이 없어가지고 산 정상에서 보면은 사방 둘레가 다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산이지만은 높은 산이나 똑같이 그렇게 경치가 좋다. 아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저희 좀 한번 초대해 예, 주시겠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아니 선생님 수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학생들이 여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그러면 애들이 없었겠네? 한 학생들이. 2년 동안은 저기 학생들이 오질 못했죠. 네, 그래서 지금 저 코로나가 이제 조금 풀린 상태라서 지금은 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숙박 수련원이라는 거는 숙박 시설이 있는 데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은 숙박 시설이 없는 시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쭉 깔아놓고 하는 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체험 위주로 해서 숙박을 하면서 하는 그런 걸 하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좀 변경을 해서 그냥 숙박은 하지 않고 당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험 부담이 있을 수 그래서 있으니까. 같이 숙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염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거기가 대청댐 주변에 그 민물 매운탕 거기에 또 호수가 있다 보니까 매운탕이 유명해요. 그쪽에 오시면 저는 대청댐에서 매운탕 유명한 건 처음 들어보네. 매운탕 청주 어디 사람 아닌 것 같아 보면은. 아니 제가 아는 그 매운탕 유명한 데는 네. 초평저수지. 붕어. 거기는 붕어찜이죠. 붕어찜. 근데 이제 호수 주변이나 바닷가 주변에는 일단 매운탕이 최고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저기 뭐야 보통 저기 뭐야 저수지 시골에서는 그래죠 뭐 저수지 방죽 시골에 이제 논을 하기 위해서 방죽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댐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호수 이런 저기인데 대청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고기가 갖가지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리고 매기 매운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붕어 각종 붕어도 있고 뭐 쏘가리도 네, 있고요. 소가리 뭐 이런 건 좀 가격이 좀 있지만은 하여간 잡어 매운탕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잡어매운탕. 예, 잡어 잡어 매운탕. 잡어 매운탕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예, 민물고기를 해서 이렇게 탕으로 하는 건데요. 아, 그런 것도 선생님.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를 주시고. 네, 많은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즐겁네요. 제가 듣는 제가 다 즐겁고 막 가보고 싶고 하네요. 이제 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눈치 게임입니다. 눈치 게임. 제가 그 주말에 그 서울에서 어린이 대공원을 갔다 왔어요. 어린이 대공원을 갔다 왔는데 제가 어린이가 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재밌게도 어린이 대공원에 어린이날 가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없나요? 어. 그 상대적으로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친구가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를 갔는데 큰일 날 뻔했대요. 사람들한테 치여서. 오. 네.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건 눈치 게임이다. 이제 여름이 올 때까지 눈치 게임입니다. 다 눈치껏 눈치코치로 좋은 곳, 좋은 사람과 함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할까요? 네.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죠?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꾸려가는 게 재밌네요, 그죠? 앞으로도 옥천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충북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이 연합 그 라디오 제작을 하면서 좋은 얘기 다 잘 나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혹시 추천하실 노래 있으신 분? 제가 해도 돼요? 네. 제가 하나 할까요? 제가 제가 하고 싶은데요. 네. 두 곡 다 들으면 안 돼요? 아니. 네, 최혜정 선생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라디오 제작단 활동의 첫 번째 방송이겠죠? 그래서 가오의 시작이란 노래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우리 어떤 일이 시작할 때는 어때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죠? 네, 두근두근. 그래서 시작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방송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정말 잘 해낼 거라는 그런 믿음과 좋은 생각으로 함께하길 바라면서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